5일선 현재 안착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기울기가 가파르진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충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송, 두 번째 종목 나이백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일단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즈 아시죠? 그게 CT-P59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T-P59가 일단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하락을 했고 그게 조금은 바이오 섹터에 영향을 주면서 코스닥이 하락으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그 코로나 이 변이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정부도 이제 바빠질 겁니다. 이 변이가 하도 발생이 되고 이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7월달 지금 이번 주 월화수 목요일부터 이제 락다운이 일정 부분 좀 해제가 되죠. 근데 이 락다운 해제를 해서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다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이 경기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정부에서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나이백을 보면서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요거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mRNA 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 때 이 mRNA, 이 RNA가 상당히 약해요. 약해가지고 이게 변형이 잘 되고 이게 중간에 소멸이 잘 됩니다. 소멸이 잘 되다 보니까 요게 어쨌든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이 감싸는 기술, 요것도 중요하고요. 감싸는 기술, 이 포장하는 기술, 이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mRNA 백신을 세포 속으로 잘 침투시켜야 됩니다. 세포 속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모더나라는 회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더나에 100억 달러로 투자를 했잖아요. 100억 달러 투자했고 지금 NIAID 여기 어디냐면 미국 감염병 연구소 그 파우치 소장 들어보셨죠? 파우치가 소장으로 있는 그 감염병 연구소가 NIAID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더나가 뭐가 있냐면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어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뭐냐면 약물 침투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이게 스스로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요. 이 mRNA 백신이 세포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모더나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 모더나에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어차피 mRNA 원액은 이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거를와 여기에다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다가 mRNA 원액을 얹게 되면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항원이 발생되고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과 이 mRNA 원액 그리고 포장하는 기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LNP 같은 경우는 ST팜이 현재 하고 있잖아요. LNP에서 ST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이백에 있는 유전자 약물 전달 시스템 본격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 금요일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타겟팅 부위로 도달하더라도 세포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 작용해야 하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게 DDS군요. 제가 중간 DLS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DDS네요. 하여튼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 침투 시스템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이 백신이 스스로 세포 속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 지금 이 유전자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mRNA 원액을 만드는 포장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어쨌든 세포 속에 들어가야 이제 백신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가 그 면역 치료제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이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게 요때만 하더라도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이 면역 치료제 거기서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코로나 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델타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델타 변이가 일단은 이 항체가,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가 항체를 회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죠? 스파이크 프로틴이라 그래가지고 돌기가 있잖아요. 돌기. 요 돌기가 있는데 이 S1 그리고 S2 그래가지고 이 S1은 요 앞에 RBD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그러니까 몸에 있는 폐세포와 실제로 접촉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제 생각에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현재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항체가 여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항체가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체 회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셀트리온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있잖아요. CT-P59. 이 항체가 몸속에 들어가는데 이 델타 변이의 RBD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 이 접촉면에 대해서 변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먹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 CT-P59 셀트리온 레키노즈 같은 경우는 남아공 변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남아공 변이에서 지금 이 델타 변이는 돌연 변이가 2개 정도 더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돌연 변이 2개에 대해서 좀 더 작용 기전이 될 수 있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NIAID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NIAID하고 모더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월 달부터 돌연변이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된 백신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 3상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모더나 같은 경우도 남아공 변이를 가지고 그 슈더 바이러스는 짝퉁 바이러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더 바이러스를 통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항체 생성 능력과 그리고 중화 능력 이 부분을 테스트를 했는데 3개월까지는 어쨌든 꽤 안전한데 6개월 시점에 가서는 항체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네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2월 달부터 NIAID 미국의 감염병 연구소와 모더나가 업그레이드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백신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모더나만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도 할 거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델타 변이에 대응 가능한 이 mRNA 원액 기술 이 부분을 통해서 정부에서 개발을 진행할 거고, 이 mRNA 원액 기술이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세포를 뚫고 내부에 들어서 작용할 수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LNP, 지질나노 입자가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LNP는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간독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치료 부위로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지적받았다. 이러니까 제가 ST팜 같은 경우 좋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백이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 mRNA 원액 그 돌연변이에 대응 가능하게 디자인된 이 mRNA 원액을 만들고, 이 원액이 어쨌든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도 정부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ST팜뿐만 아니라 나이백 같은 경우도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요. 이 나이백을 일단은 이제부터 관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면역 치료제에서 이제는 코로나 쪽으로 적용 가능한 기존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응을 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이 47,000을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장황했는데 어쨌든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이 회사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작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결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드렸고, 결론은 이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든 종목 점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은 수소 전기차 경량화 모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의 현재 칵핏 모듈,
대시보드를 만드는 기본 뼈대 그거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추세가 전환되고 난 이후에 또 근데 이게 최저형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좀 변환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종목을 보실 때 관건은 뭐냐면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5일선을 타고 안정적인 우상향 그리고 6월 20일 이후 6월 22일 이후 5일선 현재 안착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기울기가 가파진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월 22일부터 5일선에 안착이 됐고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